안녕하세요, 와시즈입니다. 오늘은 2018년에 증시가 상당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주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이슈로다가 뜨겁고 핫했던 그런 업종이라든가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장 이슈가 컸던 부분이 아무래도 남북 경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 이맘때만 해도 북핵 개발, 도발 관련 이슈로 전쟁을 우려했는데, 트럼프가 북한을 강하게 응징하겠다 이런 우려도 있었고, 전쟁이 나네 안 나네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공포감이 조성됐던 그렇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급격하게 분위기가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3월서부터 해가지고 이 대북 관련 주들이 갑자기 증시의 주도주로 뛰어오르면서 상당히 이슈를 불러오긴 했는데, 대북 철도, 송전, 북한 개발권을 가지고 있는 범현대 관련, 시멘트, 중소형 SOC, 건설주 등 5월을 정점으로 무려 100여 개가 넘는 종목이 관련주로 움직였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마무리되고 난 후 북한과의 만남이 빈번해지면서 3월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 5월을 정점으로 5월 28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여 개에 달하는 종목이 당일 평균 상승률이 23%였고요. 상한가 종목이 30개, 70개 종목이 20% 이상 상승하는 엄청난 힘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부분은 경협 이슈와 관련해서 무언가 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정확하게 6월 10일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6월 13일에 지방선거, 6월 14일 옵션 만기일이 지나면서 경협 관련 이슈가 급격하게 지지부진해진 상황입니다. 지금도 간헐적으로 이슈는 이어지고 있지만, 대외적인 외교 환경 변화도 체크를 해야 되고, 어차피 지금 무언가 이슈가 발생을 해서 경협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협 관련 진행사항이 대부분 SOC나 아니면 건설이 필요한 부분으로 즉각적인 공사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이제 땅이 녹는 내년 3월은 지나야 해서 실질적인 추진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협 관련 이슈에서 흥미로운 사항은 과거 여야 가릴 것 없는 정치 테마주 대부분이 경협주에 속했다는 점입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대북철도, 대북송전, 러시아 가스관, 심지어 4대강 테마주, DMZ 평화공원, 도로인프라, 유라시아 철도, 시멘트 등등 기간은 짧았지만, 아니면 현재 진행형인지도 모르겠죠. 이렇게나 많은 기업들이 관련주로 움직인 것은 참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정치인 테마주도 이때 편승해서 주가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실제 경협이 진행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국내 경기에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한동안 이와 관련한 사회적 부담도 필요한 부분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관련주가 있는데, 2017년서부터 2차전지 관련주가 실적도 증가하고 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올 10월 큰 폭의 시장 조정이 오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올 여름 정도에서 테슬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악재가 쏟아져 나왔는데,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구설수라든가 인력 이탈, 테슬라의 양산 능력에 대한 의구심에 대한 공매도 세력이 이제 공격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전기차라든가 하이브리드 시장이 성장하면서 관련주가 작년에 이어 올해 10월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자동차 업종이 올해 약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작년과 올해 나온 한국 기준의 전기차인 아이오닉이라든가 아니면 하이브리드카인 니로, 쉐보레 볼트 EV 등이 인기를 끌면서 2차전지 관련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유가가 오른 것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수혜였는데, 향후 다시 유가가 상승 기조로 간다면 다시 한번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직전인 2014년서부터 2016년까지 나름 이 시장을 좀 연구를 했는데, 투자했다가 너무 빨리 팔아버려가지고 수익을 좀 내지 못했던 다소 아쉬운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 또 굉장히 실적이라든가 주가 측면에서 뜨거웠던 스몰 섹터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제지주예요. 올해 제지업 관련해서는 실적 관련 이슈와 주가 상승이 있었던 분야는 우리가 흔히 아는 백상지나 인쇄용지가 아닌 골판지, 택배 포장용으로 쓰이는 분야의 기업들입니다. 일종의 모멘텀이라고 실적과 주가에 깊은 연관성을 가진 이슈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의 환경 규제였습니다. 재활용 산업 관련해서 수입을 금지해버린 거죠. 중국 환경 오염 이런 문제 때문에. 그로 인해 이제 국제 골판지 가격이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신대양 제지, 대양 제지, 태림 포장, 아세아 제지, 대림 제지, 삼법화지, 이런 이제 골판지 업종이 한 10개 정도 업체 이렇게 돼 있는데, 시장 자체는 크지 않지만 다만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가는 낮아지는데 택배 업체 공급 가격은 그대로고, 이러면서 이익률이 극대화되었습니다. 바닥 대비 주가는 많이 올랐고, 앞으로 중국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고점 대비 조정은 많이 받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추가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형 섹터 중에서는 그야말로 올해의 업종이 될 만큼 뜨거웠습니다. 올 한 해 이 분야에 대해 제대로 분석 및 투자를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그분들의 블로그를 통해 보다 자세한 공부를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초대 현대농업이라는 분이 계신데 전업 투자자이고 기업 분석에 상당한 내공을 가지신 파워블로거입니다. 또 옐로우그린이라는 분이 있는데 가치 투자 베이스로 이익이 성장하는 주식을 찾는 정통 투자자 중 한 분입니다. 이 블로그에 신대양 재지나 골판지 등을 검색하면 이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수혜주가 있는데 지난 제 방송 영상을 통해서 또 다른 유튜브 수혜주를 찾기 위해서 관련 기업들을 분석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참조해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삼양식품, 영국 남자 유튜브 방송에서 불닭볶음면 먹방이 이제 글로벌 히트를 치면서 불닭볶음면이 이제 세계에서 엄청 많이 팔리면서 주가가 5배 상승했습니다. 다나와라는 회사가 있는데 가격 비교 사이트죠. 유튜버가 증가하면서 방송 촬영을 위해서 PC라든가 카메라, 영상 장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나와에서 주로 다루는 물품인데 유튜버가 증가하면서 다나와에도 수혜가 됐습니다. 아프리카 TV가 있는데 1인 방송 시장을 국내에서 형성시킨 업체이긴 한데 사실 아프리카 TV보다 요즘 유튜브가 더 핫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프리카 TV 출신의 유튜버의 MCN이라고 매니지먼트 계약을 통해서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한 1인 방송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아프리카 TV에 대한 홍보 효과도 있으면서 올해 작년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면서 수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이제 메모리 업체인데 구글 서버 증설로 인해 가지고 구글이 그 미국 증시가 상당히 뜨거울 때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올랐습니다. 이게 서버에 대한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었는데 거기에 서버에 대규모 메모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면서 SK 하이닉스 주가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원래 이제 유튜브 관련 수혜주를 5개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컨텐츠 업체들이 사실상 유튜브 수혜주라서 다음에 기회가 될 때 기업 분석 형태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업종 중에 컨텐츠 업종이 있습니다. K-POP 업체들의 글로벌 진출에 있어가지고 유튜브 효과는 상당했습니다. 최대 수혜는 누가 뭐래도 방탄소년단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였고 비상장이긴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트와이스의 JYP가 아니었나 싶고요. 대형 기획사인 SM과 그 YG엔터도 수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증시 실적이 비교적 좋지 않았는데 이런 대형 컨텐츠 업체들이라든가 유튜브를 통한 K-POP 업체들은 상당히 수혜를 받습니다. 실적도 좋았고 주가도 나름 괜찮았고요. 유튜브 효과는 유튜브를 통한 광고 수익도 있지만 마케팅 비용 및 해외 진출 비용을 크게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10년 전에 원더걸스를 데리고 이제 박진영 선생과 방시혁 선생께서 미국 가서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진출은 실패를 하고 회사만 이제 실적이 악화되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고생한 효과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성공할 만한 아이돌을 만들어내는데 큰 도움이 됐던 부분도 있지만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시기가 올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수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제 컨텐츠 업종은 저성장 경기 위축의 수혜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을수록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방송 수요는 늘어나기 마련이고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빅히트로 인해서 관련 테마주가 가장 큰 수혜를 보았으나 다른 대형 기획사도 올해 좋지 않은 증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보입니다. 이 정도로 간략하게 올해 좋았던 업종을 뽑아보았습니다. 삼성전기나 삼화컨덴서 같은 MLCC 업체도 뽑아볼까 했는데 기업이 2개 정도여가지고 제외했고 제가 빼먹은 올해 좋았던 다른 업종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살펴보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당히 증시가 안 좋았음에도 좋았던 업체, 업종이 있었던 것처럼 내년 증시 환경이 만만치 않더라도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